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부자일까? 내 나이는 50대 중반을 향했다. 지천명이라 불리는 나이에 어떻게 부자가 되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재산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내 상황을 종이에 적어봤다. 수도권에 대출 많은 집 한 채, 남편이 회사에 다니면서 받는 적은 월급, 내가 찜질방 매점 돌보미 일을 하며 받는 월급, 노후 준비 안 돼 있음, 아이들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함. 나는 가진 돈이 없었다. 찜질방 매점에서 8시간씩 힘들게 일했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었다. 2시간의 돌보미 일도 추가로 하고 있었지만 생활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자가 되고 싶었기에 돌보미 일보다 근무 시간이 더 긴 시간의 일을 찾았고 집 앞에 있는 맛집 식당의 주방에서 5시간 동안 주방 보조로 일했다. 온몸이 아플 정도로 힘들었지만 돈을 모아야 했다. 몇 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에 힘든지도 몰랐다. 나는 나 자신을 버리기로 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급한 대로 인터넷에 무작정 부자, 돈, 성공 등의 단어를 검색했다. 그리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 글은 모조리 찾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러다가 부자 마녀라는 닉네임과 그의 블로그를 발견했다.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부자 마녀는 자신이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계속 기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기록들을 하나씩 찬찬히 읽어보는데 울컥하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과 중국 요리집을 운영했고 아들만 셋을 두었다. 블로그에 매일 올라오는 글을 읽다 보니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져서 나는 그녀를 마음속 멘토로 삼아 따라하기 시작했다. 부자 마녀와 나의 공통점은 부자가 돼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2가지 장점이 있다. 바로 일을 저지르는 유전자와 알 수 없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 2가지를 무기 삼아 나는 도전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중이다. 이런 내가 맨 먼저 도전한 것은 무작정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는 것이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자기계발서와 재테크 단어가 들어있는 경제 경영서를 찾아 읽었다. 그렇게 한 해에 150권도 넘게 읽었다. 좋은 책은 2-3번씩 더 읽었다. 책은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 책을 읽다 보니 책을 써보고 싶었다. 그래서 3권의 전자책을 만들었다. 전자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블로그에 꾸준히 일주일에 7만 원으로 밥상 차리기를 주제로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점점 나에게 관심을 주는 블로그 이웃의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집 밥상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식비를 절약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블로그를 통해 내가 식비를 절약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다 보니 전문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예 뚝딱 절약 식비라는 콘텐츠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계부 키트도 만들었다.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뚝딱 절약 식비 메신저 방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가계부로 함께 식비 절약을 실천했다. 메신저에서 가성비가 좋은 레시피로 식비를 절약하는 방법뿐 아니라 줄인 식비로 할 수 있는 재테크인 미국 배당주 투자 방법도 함께 알려드린다. 나는 현재 뚝딱 절약 식비 방의 장으로서 매달 신청자를 모집해 줌에서 일주일 7만 원 살기 하루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식비를 줄여 꾸준하게 미국 배당주에 투자해 1년에 4번 나오는 수익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했다. 배당주는 훗날 목돈이 되어 또 다른 투자도 가능했다. 또한 부동산 공부를 위해 강의를 들었고 한 달에 2번 이상 임장을 다니며 부동산 보는 눈을 키웠다. 부동산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공부하며 멘토가 알려주고 시키는 대로 의심 없이 실행했다.
그 결과 나는 모아놓은 종잣돈이 없었지만 사는 집을 이용해 1년 안에 2번이나 이사하며 자산을 불렸다. 이렇게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집 밖에 나가 돈을 벌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오게 됐다. 1년 6개월 전 나의 재산은 수도권의 대출 많은 집 한 채가 전부였다. 지금은 대출이 줄어들고 적금이 생겼다. 수도권에 아파트 3채를 갖게 되어 자산이 25억 원이 됐다. 주 수입원으로 월세 50만 원 미국 주식 배당이 있다. 부수입으로는 앱테크, 전자책, 콘텐트, 강의, 스마트 스토어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있다. 그래서 7개의 파이프라인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이 월급처럼 내 통장에 매달 들어온다.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맞벌이의 효과를 보고 있다. 50대는 디지털 도구에 약해서 무엇이든 시작하려면 어렵고 느리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다.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독서하는 생활을 습관으로 만들었다. 느리고 서툴지만 도전하는 일마다 꾸준하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 무엇을 하든 부자가 돼야 한다는 간절함에 힘들지도 않았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났을 뿐이고 독서를 했을 뿐인데 삶이 180도로 바뀌었다. 책 속에 지혜와 해답이 있다는 것은 진리였다. PPT, 줌 강의, 결제 방법이나 스마트 스토어, 오픈 채팅방 개설하는 방법 등 모르는 것이 있으면 노트북을 들고 딸과 멘토인 부자 마녀님을 찾아가 물어봤다. 들어도 모르면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책을 읽었다.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준다. 온라인에서 꿈꾸는 서여사라는 부캐는 내 이름보다 더 알아준다. 변화된 나의 모습은 남편의 마음도 움직였다. 새벽에 기상해 함께 책을 읽고 돈 공부를 한다. 아이들도 부모의 생활 습관에 스며들어서 나, 남편, 아들, 딸, 사위까지 5 식구가 혁명을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 가족 단톡방에 인사를 하고 각자의 루틴을 실천한다. 이로 인해 아들에게는 야구선수를 그만둔 이유 없던 꿈이 생겼다. 딸은 사위를 따라 새벽 기상을 한다. 텔레비전을 껐다. 서점을 자주 가게 됐다. 가족의 대화 주제가 바뀌었다. 이제는 서로의 꿈에 관해 이야기한다. 가족이 함께 공부하고 투자하며 같은 곳을 바라본다. 나의 변화가 가족 모두에게 변화를 불러왔다. 나의 블로그에는 노후가 두려운 50대와 60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단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서여사처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며 알려달라고 한다. 강의를 하게 된 후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보니 40대도 노후를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점점 나를 멘토라 부르며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러 다니면서 멘토가 성공한 방식을 무조건 꾸준히 따라했던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의 노하우를 알려준다. 몸테크와 돈 공부를 지속하며 투자하면 누구라도 가능하다고 말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을 맞이한다. 부자 마녀님은 블로그에서 가계부 모임, 새벽 기상 모임, 독서 모임을 만들어 운영했다. 나는 먼저 가계부 모임을 신청했고 이후 새벽 마음 정원이라는 새벽 기상 모임을 신청했다. 부자들은 모두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는 말에 나는 주저없이 새벽 4시에 기상하기로 했다. 혼자는 못하지만 사람들과 같이 하면 할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품었다. 새벽 4시에는 일어나 본 적이 없던 내가 겁도 없이 알람을 맞췄다. 새벽 기상을 시작한 또 다른 이유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 내가 새벽 시간이라면 독서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하루 이틀이 지나 사흘째 되는 날 어김없이 3시 55분에 울려대는 알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던지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소리를 질렀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자는 사람 깨워야 해? 미안해, 다시 자. 사과를 하고 거실로 나왔지만 기운이 빠졌다. 남편은 아침에 출근해야 하니 힘들겠다고 이해는 한다. 그래도 함께 부자가 되기로 해놓고 책 좀 읽어보겠다는 아내에게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다. 사실 나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비비고 책을 읽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처음에는 책을 펴놓고 꾸벅꾸벅 조느라 10장도 못 읽는 날이 허다했고 책을 읽다 말고 도로 방으로 들어가서 자는 날도 많았다. 2월 말의 새벽 4시는 칠흑 같은 어둠이 특히나 더 진한 듯 느껴졌다. 7시가 돼도 어두웠다. 그러나 나는 새벽 기상과 독서를 계속해야만 했다. 글쓰기 강의에서 읽는 것은 행동하게 하고 쓰는 것은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부자가 되려는 내가 책에서 배우는 지식과 습관들은 나를 포기하지 않게 했다. 메일을 나처럼 새벽 4시에 커피를 내려 마시는 여자가 또 있을까? 궁금해하며 책장을 넘겼다. 어려운 책은 읽다가 잠들어 버리는 마법에 걸린다는 걸 몸소 알고 있었기에 쉽게 읽히는 책부터 읽어나갔다. 새벽 기상을 한 지 3주차가 되고 독서까지 하려니 목과 허리도 뻐근하고 온몸이 아팠다. 허리가 아플 때는 걷기만큼 좋은 것이 없다. 독서를 2시간 정도 하고 무작정 나가서 걸었다. 춥고 깜깜한 날씨에 걷는 건 역시 쉽지 않았지만 독서를 하며 뭉친 근육도 풀고 생각을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좋았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혼자 걷는 시간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독서와 운동이라는 2가지의 루틴으로 나의 새벽 기상을 이어갔다. 2개월쯤 독서와 운동에 집중하며 새벽 시간을 알차게 보내던 어느 날 몸에서 신호가 왔다. 그럴 만도 했다. 항상 6시 전후에 일어나던 사람이 갑자기 2시간을 앞당겨 일어나니 몸에서 놀란 것이다.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녁 9시만 되면 앉아서도 졸고 있었다. 이유를 생각해보니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늘 멍하고 졸린 것이었다. 수면 시간이 4-5시간 뿐이었으니 말이다. 또 몸에서 받아들일 준비도 하지 않고 갑자기 기상 시간을 당기면서 더 힘든 것 같았다. 나는 일찍 자는 것으로 밤 시간을 과감하게 포기했다. 수면 시간을 6시간으로 맞췄고 낮에 졸음이 오면 30분씩 낮잠을 잤다. 낮잠을 자고 나면 개운하기도 하고 오후 시간이 덜 피곤했다. 새벽 기상의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기상 시간을 6시부터 시작해 일주일마다 10분씩 당겨 기상하면 무리 없이 기상할 수 있다. 일주일 후에는 5시 50분에 일어나고 그 다음 주는 5시 30분에 일어난다면 몸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기상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3개월째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 나만의 루틴이 구체화되고 생활도 바뀌었다. 이후 독서와 운동을 했던 새벽 시간 루틴에 글쓰기가 추가되고 경제기사 읽기와 부동산 공부도 매일 조금씩 하게 됐다. 새벽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최고로 집중해서 많은 루틴을 실천할 수 있다. 나폴레옹은 하루에 3시간만 잤다고 하니 새벽 기상의 위력은 대단할 수밖에. 책을 꼭 읽어야 해? 책을 안 읽어도 사는데 문제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가까이 하며 새벽에 기상한다. 독서를 돈만큼 소중하게 여긴다. 새벽 기상에 점점 적응되어 어느새 알람이 울리면 정신이 깨기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나 커피 그라인더를 돌렸다. 독서의 환상적인 짝꿍이 돼줄 커피를 잔에 가득 채우고 나만의 공간으로 향한다. 한 손에는 커피 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책장을 넘기며 새벽을 보냈다. 처음에는 무작정 책만 읽었는데 독서법 책들을 읽고 더 효과적으로 책 읽는 방법을 터득했다. 독서를 한 후 공책에 서평을 적는 것이다.
책을 눈으로 읽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서평과 필사를 할 때 책의 정보가 마음에 와닿는 강도도 다르고 오롯이 나의 지식으로 스며든다.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이전과 달라진 생각들을 서평을 쓰면서 정리할 수 있다. 그럼 책의 내용에서 내 삶에 적용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하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된 후부터 나는 휴일이면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서점이나 도서관에 갔다. 도서관에는 최근 출간된 책을 포함한 많은 책이 있기에 마음 먹고 가서 온종일 책을 읽고 올 수 있다. 도서관에 가보면 60대 이상의 분들이 독서하고 공부하는 모습도 많이 보인다. 그분들을 볼 때면 내가 늦지 않았구나, 지금 시작해도 충분하겠구나 하는 생각과 용기가 솟는다. 코로나19 이후 도서관이 문을 닫았지만 방문 대여는 가능하기에 꾸준히 책을 대여해서 읽고 있다. 나는 서점에 책 한 권을 사러 갈 때면 2권 정도는 책을 꼭 읽고 나온다. 서점에 가려고 집을 나설 때부터 온종일 독서에 빠져보겠다는 마음을 먹는다. 서점에 가는 날은 책 한 권을 사는 것 외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러려면 서점에는 혼자 가야 한다.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독서하는 것인데 점심값에 커피값까지 지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보다 책 한두 권을 더 사는 편이 낫다. 헛된 지출을 막기 위해 이런 방법을 택했다. 서점에 갈 때는 집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텀블러에 담아서 나온다. 서점에서는 책을 집중해서 읽고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는다. 그럼 하루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른다. 실업자가 되어 시간이 많이 생긴 나는 취업을 다시 하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로 했다. 이런 생각도 책을 많이 읽고 답을 얻은 것이다. 독서력을 더 키우고 싶다면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3군데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나는 책 읽는 방법을 바꾸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하게 됐다. 책을 집중해서 읽는 방법도 독서 모임에서 배웠다.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 먼저 책을 들고 앞뒤로 구부린 다음 책에 바람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책의 가운데 부분을 펴서 손바닥으로 꾹꾹 누른다. 절반을 뒤집어서 반을 접어본다. 책을 길들여야 읽기가 수월하다. 그 다음 눈으로 책을 전체 훑어본다. 책과 친해지려면 형광펜과 연필을 준비한다. 책을 깨끗하게 읽으면 눈으로만 읽는 것이다. 낙서하며 읽어야 책 내용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형광펜으로는 와닿는 문장의 밑줄을 긋고 연필로는 밑줄 친 문장의 나만의 생각을 한 줄 적어본다. 근사한 글이 아니어도 된다. 순수한 내 생각을 적다 보면 글감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 좋은 글이 있는 페이지는 상단이나 하단에 귀퉁이를 접은 후 핵심 키워드를 바로 적어놓는다. 나만의 독서법으로는 책을 읽고 떠오른 질문을 5가지 정도 종이에 쓰는 것이 있다. 책을 읽다가 좋은 대목이나 저자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지 의도를 파악해 공책에 적어둔다. 또한 독서에 집중이 안 될 때는 소리내어 읽는다. 내 목소리를 들으며 문장을 읽으면 집중력이 생긴다. 책을 여러 권 읽다 보면 가슴이 뛰는 인생책을 만나기도 한다. 인생책을 만나면 밑줄을 그어가며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2-3번을 곱씹어가며 읽기도 한다. 책을 읽고 나서는 바로 서평도 쓰고 내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책에서 한 가지라도 나에게 적용할 점을 찾는다면 성공한 독서다. 독서 모임을 함께하는 이들과 책 읽는 습관이 쌓이면서 매년 달성하고 싶은 꿈이 생겼다. 매년 책을 100권씩 읽는 것이다. 더는 찜질방 매점 이모로 살지 않으려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했다. 새벽 기상과 독서가 나에게는 그 첫 번째 해답이었다. 스스로 게으른 삶과 이별하고 새로운 인생의 벽을 뚫어야 했다.
새벽 4시 일어나 창문을 열고 타임스탬프라는 인증샷 어플로 기상 시간과 읽는 책을 모임에 인증하며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세상에 외치기 시작했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읽었다. 이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다이어트 실패 사례가 많듯이 부자가 되는 것 역시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에 많은 사람이 실패한다는 것이다. 사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다들 이미 바쁘게 사느라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싶다면 노력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부자로 살고 싶다면 무조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책을 읽는 것이다. 처음에는 무작정 읽어도 된다. 책이 무슨 내용인지 도통 눈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펴고 천천히 한자 한자 읽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 천천히 2-3번을 읽고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읽어나간다. 의심하지 않고 시작하면 목표와 꿈이 현실이 된다. 라는 말에 나는 그날부터 목숨을 걸고 부자가 되는 습관들을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독서와 함께 실천하는 습관은 바로 기록이다. 수첩에 일과를 기록하고 일기를 쓰며 책에서 좋은 글귀를 만나면 필사도 해놓는다. 물론 내게 처음부터 이런 습관이 있던 건 아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기에 좋다고 하는 것은 모조리 실행으로 옮긴 것이다. 처음에는 식견이 모자라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실패한 방법도 많았다. 또한 꼭 새벽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다. 틈새 시간을 잘 활용하면 된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 책을 읽는 것이다. 퇴근 후에도 얼마든지 자투리 시간이 많다. 우리는 틈새 시간에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느라 활용을 못한다. 나는 책을 통해 내 안에 잠재된 실행력을 깨우고 기록을 하면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어느 저자 강연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무엇을 시작할 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하고 이해가 되면 목숨을 걸고 하라. 오늘 서리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서미숙 지음 유노북스 출판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입니다. 이 책은 꿈꾸는 서여사로 알려진 저자가 찜질방 매점에서 일하던 50대 중반에 막막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자들이 실천했다는 방법을 모조리 찾아보고 따라해서 1년 6개월 만에 25억 원의 자산을 모은 경험담과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평범한 50대 여성이 짧은 시간 안에 남부럽지 않은 자산가가 되기까지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은 바로 새벽 기상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하루의 시간 속에서 독서와 경제 공부를 통해 아껴서 모은 종잣돈 1,000만 원으로 부동산, 주식, 달러, ETF에 도전해 아파트 세 채와 노후 자금을 만든 저자는 그녀의 삶을 통해 명확한 목표, 의지와 용기, 꾸준한 실행력이 있다면 50대에 시작하고 도전해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저자가 책에서도 밝혔듯이 새벽 기상은 세계의 많은 부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습관입니다. 독서 또한 그렇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 모두가 다독가라는 것은 그들 모두가 숨기지 않고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도전의 결과가 아니라 도전의 시작과 과정에 집중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유튜브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새벽 기상과 독서였기 때문이죠. 아직 성공을 운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 기상과 독서, 이 두 가지가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발견하게 해주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결심과 행동을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요.
어제와 다른 내일을 꿈꾼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단단한 문을 여는 것은 내 힘으로 부셔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해답을 발견한 사람들을 통해 열쇠를 건네받아 그것을 이용해 손잡이를 돌리기만 하면 되죠. 단지 실천이 어려울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어제와 다른 내일을 살겠다고 마음먹고 작은 행동과 습관의 변화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인생의 꿈의 목적지에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결심과 도전을 응원하며 그 여정에 서리책방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